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의당 청년학교 학교장을 맡고 있는 노주비라고 합니다. 저희 벌써 어느덧 이제 5강 중에 총 3강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됐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또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강의할 때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지만 강릉에서 이제 청년들이 각자 도생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나 아니면 기후위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놓고 함께 대응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청년학교 다음에 이제 숲학교가 예정돼 있는데요. 강릉은 또 이제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바다의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는 또 어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릉에서 원주까지 걸음해주신 지현타 생태전환마을 내일협동조합의 대표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문제구나. 네.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띄워주면. 네, 방금 소개받았던 저는 지현탁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강릉에서 생태전환마을 내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약간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 그 원주가 아닌 강릉, 같은 강원도이긴 하지만 강릉이라는 지역에서는 또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편안하게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강릉에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까지 좀 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제목을 강릉에서 협동조합하며 살기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강릉에 대학 때문에 처음 왔고, 이제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떠나진 않았고요. 바로 이제 그 강릉에 있는 이제 강릉 시민행동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제가 졸업할 때쯤 딱 생겼었어요. 그때 이제 활동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시민활동가로 이제 강릉 지역 사회 진출을 좀 했었고, 그때부터 조금 활동가로서의 삶을 좀 계속 고민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지역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이제 뒤에 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루라는 활동도 했었고, 여기 뭐 강원사리,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강원 운영위원도 활동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또 다른 직업을 이제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약간 저는 내아힐링발달센터라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같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인 수익을 벌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봤을 때는 저는 강릉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려왔을 때 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쭉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들은 뭐 하고 있지? 아니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내 또래 대학생들은 어떻게 놀고 있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을 했었던 이유는 강릉이 인구가 21만인데 대학이 4개가 있어요. 그 도립대, 영동대, 가톨릭 간동대, 강릉 원주대. 약간 21만 어떤 지역에 대학기관이 4개가 있다는 거는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끼리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 처음에. 왜냐면 제 07년도, 08년도 때는 약간 반값 등록금 이게 저희 이슈였거든요. 그 서울이나 이런데. 근데 그때는 되게 서울 사람들, 친구들은 되게 잘 모였었는데 강릉은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모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키워드 3개로 지역 청년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한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네.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됐던 거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릉 시민행동이라는 활동가를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활동했던 청년 단체 이름이 강릉 청년 공동체 나루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구성원들은 이제 활동가인 저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 뭐 대학생 친구들, 뭐 이렇게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6명, 7명에서 나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2014년, 15년은 그냥 우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 불러가지고 야, 와라 하고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본인 과에 있는 후배들도 한번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만나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볼링 치고 이제 놀 게 별로 없었어요. 놀 게 별로 없었지만 제일 많이 놀았던 이렇게 술 먹고 놀았죠. 그래서 막 한 2년을 그냥 떠돌이처럼 어디 놀러 갔다가 카페 갔다가 강릉에 뭐 바닷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노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약간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2년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무 우리 흩어져서 놀고 돈을 너무 이제 막 쓰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강릉에 이제 서부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자전이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서부시장에 이제 조그만 아지트를 구했는데 정말 100에 20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근데 이때가 거의 2016년 이때인데 그때 청년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당시 강릉도 2016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강릉의 분위기가 약간 청년들이 저녁에 이런 동네에서 뭐 4명, 5명 이상 모이면 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구하려 부동산을 가거나 뭐 임대해서 물어보러 들어가면 뭐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우리 청년들 대학생이나 직장인 끝나고 뭐 모임도 하고 놀려고 한다 그랬더니 되게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2016년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에서는 되게 약간 위험한 구로 묶여가지고 그래서 공간을 아예 주지 않았던 곳도 있고요. 우린 못 주겠다 했던 곳도 있고 근데 다행히 조그마한 공간을 얻게 됐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랑 이제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경험들을 좀 쌓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뜯고 직접 공사하고 다행히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룹 중에서 이제 건축 회사에서 또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직접 뭐 해보기도 하고 그냥 막노동을 막 한 2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자 해서 직접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루터라는 공간에서 이제 처음 다 완성되고 꾸몄던 모습이고 그래서 요걸 거점으로 이제 다양한 좀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해보고 싶었던 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라고 SNS가 그때가 많이 지금은 인스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막 홍보를 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서 놀자 해가지고 그들이 관심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어떤 기획 프로그램들로 그 공간에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연애, 뭐 놀이, 여행, 뭐 이런 이름으로 강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무기당 청년학교 하는 것처럼 어떤 컨셉을 잡고 이제 청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어가지고 강릉에는 이제 고3들이 수능이 끝나면 횟집에서 알바를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면 대학 가기 전까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이런 노동법은 알지 못하고 그냥 청소년이니까 한 몇 시간 일하고 이제 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서 알바하기 전에 노동법을 배운 거 하자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많이 풀어서 냈고요. 그리고 강릉뿐만 아니고 저희랑 비슷하게 또 지역에서 본인들이 또 풀어내고 있는 방법들을 활동하는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미디어 활동가 아니면 안동에 있는 또 협동조합하는 친구들을 계속 오늘 저를 원주에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떤 좀 만남을 좀 유지를 하고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그냥 만나자, 놀자 였다가 2년 지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어 왔던 어떤 컨텐츠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이제 한 16년부터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강릉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이랑 매년 5월에 조금 광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광주를 갈 수 있게끔 어떤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선배들한테 후원도 요청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어떤 문화기획을 통해 가지고 광주도 다녀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매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어떤 좀 이야기들이나 사진들을 페이스북이라는 통해서 계속 이제 알리는 역할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을 처음에 그래도 나름 뭐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 조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알리고 싶었던 게 더 컸어요. 왜냐면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릉 그 당시에 강릉에 22만이었거든요. 28년 뭐 이때 16년. 근데 거기에 2만 몇천 명이 약간 청년 인구였는데 항상 어떤 선거나 이럴 때 보면 어떤 청년의 키워드들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어르신들 복지 예산만 나오지 실제 우리의 어떤 니즈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인데 이야기가 없어서 청소년들이랑 뭐 원탁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면서 조금 자신의 이야기를 내는 목소리도 많이 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학교장님도 만나가지고 강릉에서만 뿐만 아니고 원주에서도 엄청 만나고 또 춘천의 춘천 팀들도 만나면서 조금 강원 청년들끼리도 이야기를 이 당시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 아니 뭐 이야기를 토론회가 있다 그러면 막 가서 같이 참여하고 또 했던 시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나의 이야기를 조금 지역에 풀어내고 내 지역에서 좀 연결하는 작업들을 2014년부터 거의 뭐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좀 협동조합까지 오게끔 했던 좀 일정적인 모임의 요 반모임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나마 저희가 이제 시작인데요. 요거는 이제 식생활 교육, 뭐 국민 네트워크나 팀이 있어요. 강릉에도 있고 강원 본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300만 원을 줄 테니 청년들은 어떤 프로그램 하나 기획해 달라 제안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한 2, 3년, 4년 동안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청년, 이게 약간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다 동호원의 어떤 형태였어요. 그냥 선배가, 야, 우리 기획했으니까 와봐. 너네 와봐. 그게 한번 참여해. 요런 형태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후속 작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끝나면 가고, 자기들이 끝나면 가고 해서, 야, 요거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 때, 우선은 밥을 같이 먹자. 밥을 먹으면 만나지 않겠냐. 와, 밥을 먹기 전에,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청년 반모임, 그러니까 청년 식습관, 식생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했고, 당시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추려봤을 때, 약간 밥을 어떻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식자재 관리하는 걸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10회차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식생활 교육 강사님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뭐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반찬 만드는 법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비건 활동들이 이어졌지만 당시만 해도 어떤 비건이나 채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채식으로도 한번 식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구성원들이랑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릉에 이제 사과밭이나 이런 농활 체험을 같이 연결을 해 나가면서 예전에 했던 활동에서 계속 연결성을 좀 가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구성원들이랑 활동을 하는 중에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강사분 한 분이 초당에 자기 어머니 집 옆에 조그만 밭이 있다. 너네가 어차피 먹거리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되게 텃밭을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은 텃밭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텃밭을 초당에서 합니다. 그 구성원들하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저희 협동조합까지 하시던 한 분이 이제 강릉에 오시기 전에 강화도에서 약간 생태 농업을 공부해서 실제 해본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텃밭을 화학비료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작지만 한번 우리가 직접 그런 안전 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 텃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약간 시도하게 된 어떤
텃밭이자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가서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첫 수확이에요. 되게 커 보이지만 당근은 새끼 손톱만 합니다. 지금 사진에 약간 속으시면 안 되는데 엄청 커 보이지만 이 당근의 실제 크기 요만한데 요만한. 네. 근데 뿌리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고. 근데 엄청 커 보이죠. 네. 근데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저희가 진짜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만든 첫 수확물이고, 요걸 하면서 같이 했던 구성원들이 좀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각자가 좀 느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 예전에는 그냥 어떤 공간 안에서 내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요건 직접 본인이 뭐 땅을 파고 심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르는 데까지 계속 과정을 같이 경험하면서 되게 이 구성원들 내에서도 이렇게 좀 연결성이 좀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 텃밭하고 있는 시기가 거의 이제 2018년 거의 중반 후반 정도예요. 앞에서 막 쭉쭉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게 다큐멘터리 내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 혹시 이 다큐멘터리 내일이라고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으면 혹시 나중에 여기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랑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추천드리는데, 이 내일이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 내일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서 뭐 지구가 2040년, 30년에 이제 망한다 라는 걸 봐요. 근데 자기는 아이가 이제 생겼고 지구가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의 고민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니 이것을 대안적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을 다 찾아가요. 주제가 이제 뭐 먹거리, 뭐 그다음에 뭐 화폐, 민주주의, 뭐 교육, 에너지 이렇게 하는 나라별로 찾아가거든요. 2시간 조금 넘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무의당 학교 안에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걸 보고 저희가 이거 왜 강릉에서는 할 수 없을까라는 궁금점이 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강릉에서 공동체 사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한살림에서도 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요거를 계속 이제 보면서 공부를 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어떤 결석시 활동이 자연스럽게 접목이 돼요. 이때 이제 뭐 지금 뭐 학교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야 된다고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러는 사이에서 요런 이제 고민들을 구성원들 내에서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해왔다가, 그 와중에 이제 밥 모임을 하고 자연스럽게 텃밭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하고, 또 이제 농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하고, 또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친구의 지속 가능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와 그 다큐멘터리 내일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좀 큰 범위에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뭐 그때는 기후 위기가 아니었죠. 그때는 약간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였고, 그러면서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계속 이제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가 이제 2018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청년이었던 우리들이 당사자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면서, 어떤 나는 그냥 청년이야라기보다는 난 청년 연구자야, 아니면 그냥 난 개인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 이제 나루라는 곳에 있으면서 조금 지역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계속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고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2018년도 좀 하반기쯤에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면 이제 좀 정리하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좀 우리 있는 곳에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에서 한 18년 정도의 4년 정도의 지역의 활동을 어떤 뭐 강릉, 청년, 좀 만나는 네트워크로 좀 키워드를 정리하자고 하면, 이제 19년부터는 조금 더 좁아집니다. 이제 관심사가 좀
가운데 되면서 어떤 기후위기가 생태 전환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6명이서 이제 바빠졌어요. 한 4년 동안에 누구는 결혼을 하고, 누구는 이제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남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하고 싶은 해보자가 결정됐고, 그 시작이 이제 내일상해라는 제로웨이스트 공간을 조그맣게 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로웨이스트, 2019년도 초에는 제로웨이스트 각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부시장이 나로 그 공간은 도시재생 때문에 어차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성원들도 조금 이사를 가야 되는 시즌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좀 모여보자 했을 때가 이제 포남동 용지각이라는 약간 강릉역 주변에 있는 데를 다 같이 모이게 됐고요. 주변에 이사를 왔고, 이사 온 뒤에 우리 공간을 다시 찾자 해서 이제 다시 공간을 찾으면서 여기서 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또 막 주워오기도 하고요. 당시 제가 이제 요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주민센터나 아동센터 같은 데 공사를 들어가면 버리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주워오고 해서 네, 약간 고물상 느낌이 났지만 주워오면서 또 직접 같이 공사를 하고, 아까 소규모였던 그 텃밭을 계속 잘 활용하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요 큰 데도 있다 해서 큰 데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 초당이라는 곳에 강릉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성공회 교회 신부님하고도 이야기해서 거기 신자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2019년도에 조금 더 큰 텃밭을 같이 1년 정도 운영했고, 그때 쫓겨났어요. 1년 하고 쫓겨났고, 왜냐면 초당이 핫해지면서 쫓겨났어요. 이제 우리 이제 뭐 딴 거 할 거다, 건물 지을 거다 해서 쫓겨나가지고, 근데 건물 안 짓고 그냥 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네. 아무튼 그때 핫해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일상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초당의 텃밭을 계속 운영하면서 빠질 수 없죠. 계속 책을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관련된 책을 읽고, 네, 진짜 많이 읽습니다.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 나누는 거를 진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 직장에 있었고,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래도 1시간 8시부터 10시까지는 계속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뭘 할지도 고민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모임을 이어갔고,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맣게 저희가 소분샵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들으면 다 아는 이제 서울에 알맹상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알맹상점이 막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런 소분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서울 이외 다른 지방 지역 사회에도 신청을 하면 이렇게 보내주겠다. 근데 저희가 신청을 했고, 당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요 한 켠에 이제 소분을 합니다. 세제 소분을. 잘 안 됐죠. 어르신들은 전혀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어르신들은 요 통 하나를 다 가져가려고 하시죠. 이거 통 하나 줘라. 내가 쓸 거니까. 그래서 막 오시면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좀 지인들 통해서 소분해봐라 해가지고 이런 소분샵으로 시작했고, 환경 관련된 서적들을 계속 놓으면서 조금 내일상해라는 공간을 조금 생태와 기후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활동도 조금씩 이어가면서 되게 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사람을 오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좀 1년 정도를 시간을 계속 보내고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서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약간 동아리 모임이잖아요. 어떤 단체나 어떤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관심사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후위기 문제와 어떤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 지역사회나 아니면 어떤 지자체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러면서 약간 어떤 조직이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 단체라기보다 네트워크에서 거기서 또 어떤 해보고 싶어하는 주제를 찾았고, 그 주제를 한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지역에도 의미가 있고 필요로 하는 일인데 한계점을 부딪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아리에서만 끝나면 우리 했던 이야기들이 힘이 실리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단체가 아니니까
뭐 환경하고 있는 어떤 뭐 생명의 숲이 됐든 뭐 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약간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이란 걸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조직, 사회적 경제,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가 더 추가되면서 저희가 20년도에 그 19년도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그 육성과 사업의 창업팀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룹들이랑 같이 이제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활동들을 쭉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왜 설립했냐는 거는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창업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팀의 무조건 목표는 법인 설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당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업은 한 3개월 이상의 인가 그 기준이 걸리는데 완전 행안부가 비상이어서 이게 10월까지 안 나온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지원이나 이어가려면 무조건 양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우선은 차선책으로 협동조합을 선택을 했었고, 후회는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은 전환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협동조합을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거긴 해서 있고, 근데 왜 협동조합을 했느냐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내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활동했다가, 그럼 왜 생태전환 마을 내일협동조합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9개월이 걸렸습니다. 9개월. 그러니까 되게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5명이 이제 아까처럼 퇴근하고 모입니다. 뭐 책 모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활동 끝나고 가요. 그럼 또 남아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생태가 뭐냐 다 적습니다. 막 적어. 너가 생각하는 생태 전화 막 하다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교집합을 다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생태, 이거 5명이, 그래, 우리는 이 생태를 이렇게 생각하자. 라고 이 4가지의 의미를 정한 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했던 교집합은 생태라는 가치와 전환이라는 행동, 이제 마을이라는 장소가 합쳐지면 기존보다 내일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치로 저희가 교집합을 했고, 진짜 9개월. 그래서 맨날 그 창업팀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멘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정이 나가야 되는데, 빨리 창업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관의 목적을 아직도 하고 있고, 이름 아직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 하면서 청년 창업팀이 진짜 많이 생겼었거든요. 진짜 많이 생겼어요. 문화예술 분야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생겼는데, 근데 되게 빨리 무너졌어요. 그냥 사업이 끝나면 무너지거나, 사업을 하는 중에 와이드에 끝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이 어떤 뿌리가 명확하지,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뿌리가 없으면은 되게 빨리 무너지겠다라는 거를 많이 봐왔던 상태였고,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좀 천천히 갔는데, 아무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릉에서 이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내일을 위한 모두의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 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합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쭉 4년 동안, 3년 동안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엄청 너무 크잖아요. 도대체 기후위기를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환의 공간들을 가시화하자라는 작업들을 쭉 했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그 가시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자고 했고, 그 공간들의 첫 번째가 2019년에 했던 이제 내일상이라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상이라는 곳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회용품 없는, 또 플라스틱 없는, 그리고 또한 이제 자원을 모으는 이런 어떤 방향성대로 운영을 쭉 했었고, 그래서 내일상이라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소매를 돈을 벌 수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이 내일상이라는 공간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약간 상징성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을 말고 어떤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지역사회에서 꽤 컸더라고요. 저희가 주로 청소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교육을 했었는데 조금 힘이 됐던 이야기들, 내일상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본인들이 힘이 된다는 이야기로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릉에선 나 뭐 청소년 때 대나무 칫솔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나는 있었다. 어떤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기억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거점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라는 그 의미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 돈은 모두 일로 들어가는 구조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제품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어떤 면제품, 뭐 다회용품, 그다음에 이런 것도 뭐 비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진행됐을 때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 끝나고 질문을 받을 건데 그래서 다양하게 좀 많이 구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분샵들도 한켠에 둬가지고 좀 가루 세제나 주방 세제를 계속 소분할 수 있게끔에 대한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캠페인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시라는 뭐 국가환경센터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바다 산들이 있으니까 뭐 플로깅을 하는 것들도 꾸미고요. 그다음에 가져온 쓰레기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도 쭉 했었고, 그 정기적으로 매달 1회씩은 플로깅, 해변 플로깅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플로깅은 몇 년 전에도 이제 뭐 지나가다 쓰레기 주우면은 그런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잘 없었는데 요새는 뭐 조깅하는 모임에서도 플로깅하고 이게 되게 다양하게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매번 주술집에도 다양한 쓰레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이제 날다 학교라는 이제 청소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밖에서 지역 사람들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 생태 프로젝트 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일상이랑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퀸비스토어에서도 하고 있지만 버려진 어떤 병뚜껑들 모아가지고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브리타 필터나 그다음에 뭐 멸균팩, 우유팩들도 그러니까 저희 공간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다시 사용하는 데 줄게끔 한 어떤 허브 역할들도 많이 요 내일상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멸균팩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강릉에서만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2016년에는 이렇게 지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한 3, 4년 만에 이만큼 많아진 거고 지금도 원주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춘천에도 있고 이제 아마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알맹상점에 이제 금자님께서 막 제안을 해주셔서 했고 그래서 이제 기업한테 해야 되는 액션들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양 위협이었나요? 그 우유 사면은 빨대가 자연스럽게 붙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요거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자라는 그런 액션들,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에서 플라스틱 수저를 계속 주는 것들을 이제는 바꾸자는 어떤 기업에게 줘야 되는 액션들을 전국 행동할 때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하고 있고요. 좀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공간이야? 쓰레기를 왜 줄여? 뭐 이런 공간이 한두 개씩 생기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뭐 쓰레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좀 네트워크 활동들도 내일상에서 많이 하고 가끔 컨설팅도 갑니다. 저희 공간에, 저희 지역에 이런 제로웨이스트 가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힘들다. 제가 고민해서 해볼 때 요거를 유지하려면 마을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영역을 나눠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게 개인으로 운영하면 아예 굳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막 추천하고 있죠. 해라 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공작소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청소년 문화예술터 같은 곳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내일 공작소는 이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좀 적정 기술을 좀 배우고 익히는 데 중점을 뒀고 직접 실천하고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그 업사이클링, 즉 퀸비스트에서 하고 있는 병뚜껑을 녹여가지고 업사이클 새 제품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강릉에서 처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 자원 회수 센터 내일상에서 모아진 병뚜껑들을 가지고
뭐 수직 분쇄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계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만들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이제 이 내일공작소라는 공간에 와서 이제 환경교육하고 쓰레기 교육하면서 직접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쭉 했었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어떤 카라비너라는 거, 단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이런 식물 이름표입니다. 이 식물 보면은 되게 이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이름 쓰고 버리고 해서 요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다회용으로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업사이클링하는 어떤 기술들, 연습들을 내일 공작소라는 데서 했고, 그래서 프레스 플라스틱 홈페이지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지금 속초도 있고, 약간 이 과정이 지금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이 돼가지고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스 플라스틱 강릉의 로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청소년들과 시민들 되게 많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작소에서 이제 보드게임을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생태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보드게임을 개발했고, 한 2년 반, 3년 정도 계속 이게 베타 테스트를 쭉 해오면서 청소년부터 이제 그 어르신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로 좀 힘든 지구를 생태 시민 의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태 시민 활동을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드게임 세계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청소년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이제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청소년들한테 다가가면 이 쓰레기에서 막 끝나고 더 넘어가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제일 편합니다.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아파하는 어떤 동물들 사진들로 이제 약간 자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실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금 생태의식? 지금의 의식에서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이런 좀 게임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이 나와서 개발을 했었고, 작년에 저희 강원 도지사상 받았습니다.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도지사상 받았고, 제가 원래 환경부상과 도지사상 중에 그래도 도지사상을 받아야 된다, 강원도니까 했는데, 약간 이 지금 도지사 님께서는 크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또 같이 이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있는데 거기서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탄소 줄일 지도라는 걸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보드게임을 또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이걸 가지고 아마 강원권에서 교육을 나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가지고 약간 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들의 보드게임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내일 공작소라는 게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기술들을 조금 어떻게 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공장 같은 곳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텃밭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라는 어떤 농문화 방식을 활용해서 조금 탄소를 저장하고 좀 숲과 유사한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강릉에 있는 어떤 구정면에 총 3개의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허 벌판이었던 곳을 관심 있어 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구 눈에는 이제 풀밭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숲입니다. 숲밭으로 이제 됐고, 여기 다양하게 이제 허브부터 이제 먹거리들을 이제 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두 번째 밭은 이제 케어팜이에요. 강원도의 아마 첫 번째 케어팜이고, 캠코 땅에서 진행되는 케어팜이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어떤 컨셉에 담긴 밭이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청년들이 같이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어떤 텃밭을 해서 3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각자 나눠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지금의 어떤 획일적인 농업은 아니고 그냥 허브나 이제 섞어짓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허브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팅처나 이런 과자들을 만드는 걸로 활용을 하면서 생활재로도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 또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조금 활동가들이 와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지역사회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나름 그래도 강릉이
영화 여기 조금 이제 있거든요. 독립영화 도시가 이렇게 있긴 한데 관련돼서 조금 기후 관련된 영화들을 좀 기획해보자 제안을 했고 다행히 좀 지역사회에 있는 연결들을 잘 될 수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기후 영화제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전국적으로 가셨다시피 이제 뭐 구의사 기후 행진에 청소년부터 다 모여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자 해서 또 모이는 작업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강릉에 또 큰 영화제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8월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라 지역 영화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제 점점 이제 좀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쓰레기도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영화제가 있는데 뭐 기후위기나 이런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뭐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 얘기들이 나와서 2년 전에 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쓰레기 분류 배출하는 거, 그다음에 나온 쓰레기들이 이제 아카이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캔 몇 개, 뭐 플라스틱 몇 개 이런 것들을 제안해가지고 초창기 2022년도에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작년에 바뀐 건 이제 다회용 컵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제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 컵으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굿즈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비닐 이런 데 쌓이지 않고요. 그냥 뭐 코팅 용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자원순환팀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원분들이 자원순환팀 하는 거 생기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네, 아직 회의를 안 했는데 다회용 컵은 이어질 것 같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오시면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카이브도 해서 이날 하루에 쓴 겁니다. 이거 하루에 나온 플라스틱들, 캔, 병들 이런 것도 찍어서 아카이브하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이제 시에 막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니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을 마련해달라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지금의 어떤 정권이 이런 모든 게 삭감이 돼서 시 자체에서도 뭔가 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량 체크하고 이런 어떤 자원순환팀 부스가 새로 생겨서 예전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 다 갖다 버렸거든요. 플라스틱이든 뭐든. 근데 지금 이제 딱 분류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 작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저게 쌓여지는 것들이 3일치가 아니고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하루에 저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원주도 옥상영화제가 있잖아요. 아마 이거 끝나고 옥상영화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좀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옥상영화제 기획팀 측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너무 늦어가지고 올해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강릉에 좀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불이 이때는 난 이유가
그 강풍이 엄청 불어가지고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난 불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불 자체가 이제 뭐 어찌 보면 인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그 강릉 기후를 보면은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강풍이 늘어나는 기간이 늘고 산불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에 의한 불은 아니다. 이것도 어떤 기후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당시에 이제 긴급 구호팀이 강릉에 왔고 저희 협동조합도 이런 피해에 있을 때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뭐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이제 중점 뒀던 거는 이제 어린이 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소에 가면은 어린이 쉼터라는 곳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다 텐트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체육관 안에서 막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그 몇몇 분이 어린이들이랑 같이 뭘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산불 나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결합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저희가 산불이 나는 어떤 현장에도 결합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일어난 어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을 어떻게 또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었던 좀 작년의 시기여서 이렇게 또 결합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케어팜 이런 것도 이제 캠코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캠코에서 진행하는 케어팜 1호는 전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호가 이제 강릉이긴 한데, 그러니까 에지람이라는 이제 그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장애인분들과 같이 하고 올해부터 되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심지는 않는데요. 심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케어팜을 도와보면서 약간 같이 속가내기도 하고요. 그냥 삽질도 가끔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서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나 지구위기는 결코 약간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컸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개인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많이 들었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자체가 아시다시피 아무튼 민주적으로 같이 필요로 의해서 사업을 하거나 꾸려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해결은 결국에는 뭐 저희가 소속된 어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가치 방향성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기후위기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아니면 나 혼자 회사 하나가 잘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공동으로 느끼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변해가는 것들이 협동조합의 방식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해결하는 방식이 같았어요. 고민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선택했던 거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쭉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냐? 조합원 10명밖에 안 돼. 저희가 추가 조합원 받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적인 절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실 겁니다. 이 민주적인 절차가 1년에 한 번씩 너무 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후원자로 가고 실제 이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사 5명 실제 이제 강사와 텃밭 운영하거나 내상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에 가입되셔서 그렇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생산자 조합원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해서 가자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쭉 오고 있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약간 기업으로서 이제 이런 4가지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 그리고 그걸 이는 바탕들의 좀 지역의 어떤 시스템 전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지역 유지를 되면 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보자라는 좀 실험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거의 작년까지 이런 실험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을 학교 가면 꽤나 많이 받는 지점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 교육하면 환경운동, 뭐 환경운동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환경운동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이런 어떤 감수성을 다시 찾는다? 아니면 이 감수성을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운동 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요 지금 생태나 어떤 기후위기, 환경에 대한 감수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이제 다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저 고등학교 때 꿈이 같이 활동하면서 변한 게 본인은 선생님을 하고 싶대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시키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한 친구는 건축가가 꿈인데 본인은 이제 쓰레기를 줄이고 어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어떤 건축 설계자가 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감수성을 계속 잃지 않게끔에 대한 활동들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세계를 갖고 엄청 목표를 갖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내일상해, 그다음에 뭐 공작소, 그다음에 뭐 보드게임, 뭐 텃밭 이런 것처럼 조금 지역사회 안에 실제 하는 어떤 공간, 모델들을 만들어내자로 쭉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단단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보자. 그러니까 좀 거창하다가 안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맨날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 안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0개 쓰면 일주일에 2개만 쓰자라는 조금 단순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단단한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보다는 계속 하나하나씩 좀 성공의 기술을 늘리는 작업들을 이제 좀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해보자라는 목표대로 쭉 2023년까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소규모의 어떤 네트워크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지역에 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들과 계속 이제 부대끼면서 약간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 또 지역사회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계속 지역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활동들을 협동조합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좀 목표이긴 했어요. 우리가 뭐 변화를 만들어낸다를 바꿔보자 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의 어떤 이 방향이 좀 아니지 않을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흐름을 좀 전환을 좀 해보자 라는 이제 걸로 목표를 삼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환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강릉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인터뷰해 주신 MC가 KBS였나?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했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제 얘기도 있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얘기하면 지구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를 지켜야 돼요. 요즘은 멸종 저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생태계를 열어주고 하면 인간도 보이잖아요. 인간도 여기 멸종한다. 5월에 35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강릉에서. 그런 기후 변화들이 저희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항상 기후위기 해결에도 요즘 이제 시민들 아니면 한국인들이 진짜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와 실천까지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울창한 추억의 대전으로 뒤덮인 이곳 강릉시 구정면 제일인데요. 이곳은 숲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일명 허버컬처, 지속가능한 문법으로 가꾸는 수학시라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의 요구 방식으로 택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세계 텃밭입니다. 이 텃밭은 탄소를 저장하는 텃밭인 거죠. 속에 있는 탄소를 전혀 배출시키지 말고 탄소도 저장하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식물들도 좀 수확하면서 지내자 살아보자는 방식의 텃밭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지 않으면 땅속에 미생물이 증가해 땅이 스스로 작물을 옮겨 살리고 흙을 비옥하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탄소를 저장하는 지속가능한 문법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의 현실에서 각자의 맛을 이제 꾸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감정들도 많이 수확했고요. 딸기 되게 많이 먹었고, 저는 그 당근도 키우고 있고요. 감자도 키우고 있고 민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고 나면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재미가 있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방문사 외에도 영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는 텃밭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가게, 자원산업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가정집 같지만요. 이곳은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과연 이 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환경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점 사업방과도 같은 존재죠.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거점이 필요하다. 저희 공간 한편에 친환경 물건을 좀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됐고요. 실제로는 저희와 같이 그런 실천 활동하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의 물건을 파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걸까요? 2016년도부터 강릉에 이주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분야의 직업인으로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낮에 열심히 나무 심고 저녁에 지치니까 배달을 시키는 저의 삶이 생태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작년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되게 자주 가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나 쓰레기들을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강릉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태안 이런 쓰레기를 줍고 이 어떤 것도 있는 걸 조사하고 알리고 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동물들 만나게 저는 운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내 삶을 잘 건강하게 해야 그 하는 일도 잘 하지라고 이미 경험을 더 많이 한 제가 친구라 부르지만 4, 5, 60대 언니 오빠들을 만나고 저보다 더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10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모순된 일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활용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먹었지만 분리도 잘하고 꼭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전문가다운 사람들만 환경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동료들한테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 영상인들과 같이 숲에 대해서 찍는 그런 작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감기 들고 이러면 선물을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면서도 좀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바꿀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에게 맞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는 생각 대신 한 명 한 명의 실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소중해져요. 한 분이 변화를 만든다거나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 환경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줘야 더 변화의 의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힘도 많이 얻을 것 같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링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자 정도? 그러면 이제 모였을 때 이런 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괜찮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주면 우리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서포트 역할도 해주고
어떤 분들이 3년이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이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제 지역의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 세대를 연결할 수 있고 뭐 정치적 신념을 넘어설 수 있고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넘나들 수 있고 그걸 다 깨어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키가 되거든요. 환경 앞에선 정치색도, 재산도, 세대도 나눌 필요 없이 함께가 중요하듯 지역 수멸의 위기, 인구 전력의 기본에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것이죠. 앞으로 강릉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심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아니더라도 돌볼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게 땅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에도 마찬가지 그런 세심한 돌봄이 있는 강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크게 닥쳤을 때 서로가 좀 의지돼서 나눠주고 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연결된 그런 마을들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국 현장에도 기후재난 현장에도 제 동물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보면 어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끌고 모으서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기는 서로를 연결하고 돌보는 일이 상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각자 고생이 아닌 지원에서 서로를 돌보고 흐느졌던 관계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지금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아닐까요? 네. 한 시간짜리가 약간 10분을 압축해놓은 걸 잘 해주셔가지고, 네. 했고, 지금 8시 5분인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질의응답 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까지 쉬셨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했고, 나오면서, 아까 영상의 끝에처럼 댓글 모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상의 지금 협동조합은 작년 말로 우선은 지금 약간 정지 상태입니다.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상이라는 공간도 작년 말로 해서 이제 가게는 정리가 됐습니다. 가게는 정리가 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일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중심됐던 멤버들이 이제 쭉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매몰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산불 또 경험하고 그 안에서 또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돼서 현재 이제 각자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협동조합은 뭐 폐업이나 이런 건 하진 않았고요. 이제 사업을 좀 쉬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지역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기후위기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같이 좀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처럼 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데는 가고 있고, 지역에서 뭐 플로깅이나 아니면 어떤 좀 환경 활동, 아니 청소년 생태 환경이나 뭐 이런 교육동 제안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활동들에서 올해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하면서 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 고민들을 좀 갖자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는 좀 쉬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을 받으면서 이번에 몇 번 실업급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농사에 관심 있던 친구는 이제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4일씩 밭에 갑니다. 근데 활동조합 하면서 밭에를 더 못 갔어요. 이제 프로그램만 하러 밭에 갔지, 실제 본인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걸 못 가서, 이제 올해는 그거 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저하고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는 이제 또 각자 또 지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휴식기다, 이렇게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혹시 궁금한 점이나 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현탁님께서 진짜 되게 한 2014년부터였나요? 네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이 됐으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어가지고 좀 오늘 질문하고 좀 이야기거리를 나눌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좀 질문할 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2017년부터 뵀었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는 걸 지켜보긴 했지만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속사정을 들은 거는 또 처음이기는 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도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청년 공동체에 대한 거고 그 이유는 저도 좀 원주에서 살아가면서 어쨌든 저랑 같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룹을 계속 만들고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 앞으로를 지속 가능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 공동체, 청년 활동가들의 그룹을 봤을 때 이제 원주랑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원주는 청년 활동가들이 딱 뭔가 등장했던 게 사실 관내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원주문화재단에서 이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을 통해서 문화기획자들이 사실은 나는 청년 활동가야 라고 자기 정체화를 한 게 아니라 재단에서 너희는 청년 활동가야 라고 하니까 아, 우린 청년 활동가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에서 먼저 호명을 한 바람에 그거를 이제 막 입을 이제 빌어가지고 그 언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확히 뭐고 이걸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인식했을 때는 뭔가 자리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뭔가 관의 주도로 먼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고 어떤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하는 게 되게 많이 그 기반이 약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관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 사업이 끊기면 바로 중단돼 버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생해서 남아있는 청년 공동체 그룹이 원주는 되게 약한데 그래서 좀 강릉에 특히 청년나루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어떤 관에서 이제 청년들 모여봐 하지 않고 어떻게 처음에 시초에 이 청년들이 모이게 됐나가 저는 지금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떻게 거슬렸냐면, 제가 대학교 동아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민중가요 밴드 동아리를 했고, 이제 조금 연대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써도 되나? 아무튼, 저는 NL 계열의 선배들과 같이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약간 공동체, 뭐 같이 합숙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대학생활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좀 지역사회에 참여를 했고, 그때도 돈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각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면 10만원 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으면 3만원씩 그냥 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루 활동을 이제 지역사회에 와서 청년 공동체 할 때도 되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뭐 120만원, 그 당시에 뭐 월급을 받으면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임에 돈을 내고 거기를 유지비를 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선배들한테 다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후원해달라. 우리 뭐 5월에 광주 갈 건데 돈이 없다. 그럼 지역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후원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그러니까 은어라고 그러나요? 그냥 전문용어로 약간 앵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근데 명분은 명확하죠. 우리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런 거 가려고 하는데 다 달라고는 아니고 우리는 이만큼 모금했고 부족한 부분을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필요로 하면 이제 저희가 벌어서 쓰는 걸 했고 나로 활동했던 구성원들도 직장인들이 있어서 그러면 일부 우리가 그냥 돈을 해서 우리 활동면 우리가 내서 하자 이렇게 돼서 월세도 아마 같이 이렇게 나눠서 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이제 원주랑 똑같이 어떤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했던 거여서 네 그게 좀 자연스러워서 좀 유지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결국엔 다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죠. 나중에 현타 올 때가 더 큽니다. 돈을 내 돈 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저희가 공동으로 그냥 계속 돈을 내서 활동을 했던 게 좀 큰 유지할 수 있는 좀 힘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채팅에도 네. 우선은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우선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간단한 질문이라서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주신 자료를 혹시 다른 지역의 활동가와 동료들과 공유해도 될지 여쭤보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우선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네. 공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저번에 보내주셨던 자료를 일단은 저희 네네네. 단톡에 공유를 했거든요. 네, 다르지 맞습니다. 않나요? 아, 똑같아요. 아, 네네네. 네네. 네, 그러면은 왜냐면 PDF 영상이 안 틀어져가지고. 네네네네네.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용정순 대표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멋지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이제부터는 이어폰으로 들어야 해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데 지역에 남게 된 동기, 계기 또는 인연은 무엇일까요? 초창기에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활동했던 것 같은데 기후위기 문제로 사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앞에 질문은 정말 많이 듣는, 10년째 듣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현실적인, 내가 강릉에 남는다 제일 컸던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시민사회 단체가 만들어질 때였고 활동가로 제안을 받았는데 2년 정도의 인건비를 마련해 주겠다가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냥 우선적으로 내 생계에서는 2년 동안의 활동비 너 급여를 책임질 테니까 활동해라가 이제 현실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쭉 돌아와서 생각했을 땐 우선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강릉에 왔는데 저는 이제 우선은 강릉이 좋았어요. 강릉이 좋았고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기가 끝나면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되고 서울에서 알바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하철 편의점에서 알바를 그때 어느 한 2000 몇 년도에 했는데 새벽 오픈조예요. 그러니까 5시, 4시 반에 지하철 열어야 되는데 딱 여는 순간 5시에 이제 막 학원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졸업하고 다시 서울에 오면 이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약간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은 생물학이긴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이제 사회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약간 이제 작당모이 하면서 지역에서 노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활동가를 해라 라는 제안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급여를 2년 동안 책임져 주겠다가 있었고 그러면서 강릉이 좋았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내가 그렇게 활동가로 해서 남았을 때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 후배들이 강릉에 남아 있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저도 그래서 30살까지는 해보고 강릉에 뭐 청년 활동이 돼? 안 돼? 뭐 이런 거 30살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나도 그냥 내 먹고 찾아야 되겠다 했을 때 약간 그때쯤에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또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케이스고 그런 다양한 두 번째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까지 갔던 건 결국에는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남는 거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내가 좋은데 지역에 남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뭐 고급 표현은 지속 가능성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냥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먹고 사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활동했던 친구 중에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농업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친구들이랑 계속 부대끼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지속 가능성이 되게 좀 작은 범위였구나. 실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어우르려면 이 모든 것들의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구나가 조금 공부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고 아까 얘기했던 다큐멘터리 보고 하면서 많이 이제 조금 공부가 된 거죠. 저 스스로도 내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되게 작은 범위였구나. 큰 걸 얘기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내일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거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화폐, 지역 화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육, 뭐 민주주의, 뭐 농업? 저기 예를 들면은 다큐멘터리 내려보면 그냥 흔히 우리 길목에 보이는 어르신들이 조그만 땅이 있으면 다 이렇게 심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도시에서는 다 따먹을 수 있게 이제 도시 농업을 한 거예요. 많이 우리가 보던 건데? 근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하나의 이 기후위기의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재단에서 빈 땅을 다 삽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식타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그 재단에 가서 자기들이 자급자족 하면서 살 수 있게끔 어떤 인프라를 또 주는 장면들을 보고, 이게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용기를 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커서,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살려고 하면 어떤 것들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어떤 뭐 기후위기, 어떤 생태 전환에까지 오게 된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의 자료 공유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던 분께서 네. 감사하다고 아, 추진수님이 말씀. 시청한 발끈.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혹시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홈페이지나 뭐 SNS나 이런 볼 수 있는 뭔가 링크가 좀 있을까요? 여기 줌에는 얘기 안 했구나. 저희가 이제 약간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전달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상해와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활동은 작년 12월 말부로 조금 스탑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게는 없어졌고요. 정리했고, 협동조합은 이제 쉬는 단계여가지고, 아마 홈페이지도 이제 도메인이 작년 기준으로 없어졌고, 그나마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내일상해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뭐 다 있진 않지만,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 활동했던 내용들은 볼 수 있어서,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일상해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네, 닫기로. 내일상해 공간은 아예 정리가 됐고, 협동조합은 지금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상해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네. 가게니까 가게가 이제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협동조합의 다음 스텝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쉼을 가지고 네네,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신 거죠? 네. 아, 네. 다음 스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그렇군요.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또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또 그때 되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정말로 잘 걸어오신 거 많이 존중해 드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을 이제 소위 얘기해서 컨셉을 정해놓고 가는데, 우리 현탁 씨는 하면서 그 컨셉을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8년 됐다 그러셨나? 8년 동안 진짜 거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지금 사용하신 거 보면서 제가 70년대 대학 다니면서 했던 생각이 어렴풋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즐기면서 하신 것 같아서 견딜 수 있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소위 사고가 갇혀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향점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견눈질 안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탁 씨는 그러니까 쭉 가시면서 이렇게 옆을 훑어보시면서 간 여유를 가지고 가신 거 참 좋았는데요.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고생하시고 지금 이제 좀 쉬시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지 현탁 씨도 생존 가능성이 있고, 같은 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을 휴직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릉이라는 데가 여태까지 부모지였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후배들도 뭐 몇 명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그래서 아까 최국규씨 얘기 했는데 힘들어했어요. 제가 몇 번씩 가고 그랬는데도 힘들어했는데 진작에 좀 만났으면 많은 도움이 서로 됐을 텐데 물론 세대 차이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건 휴직기가 너무 길어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냥 아주 소소한 장맛빛 같지도 않은 비에 그냥 흐트러져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까 휴직기를 조금 좀 그동안 그간에 휴직기 간에 조합원 간의 관계라도 모든 거는 관계잖아요. 조합원들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 조합원들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흩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각자 그래도 계속 정기적으로는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류를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조금 지금은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각자 좀 해보고 싶은 걸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좀 쉬는 기간을 한번 넌지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도 1년 쉬고 뭐 내년에 뭐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릉에서 좀 해볼 수 있게 좀 그래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다행히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든 뭐 어떤 인프라적으로든 뭐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다방면에서 그냥 그 위치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쉴 때 뭐 중에 같이 활동하는 분이 약간 일을 그만두고 쉴 때 뭐 거기에 잠깐이라도 6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련해 주면서 좀 생계를 계속 강릉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일을 이제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시청이나 어떤 기관들하고도 부딪혀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지점에서 또 강릉에 이제 나도 뭐 전화 한 통이면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름의 이제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부탁드리면 좀 어렵지 않게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영역도 많아가지고 선배들이 꽤나 많이 알게 모르게 도와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계속 유지가 하고 활동했던 건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뭐 구성원들도 본인들의 희생도 되게 많았고 막 협동조합 할 때 막 본인 월급 막 몇백만 원씩 왜냐면 저희가 직원이 있었어요. 어차피 기업이다 보니까 막 그럴 때 막 대출해가지고 뭐 차익도 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저가 이렇게 같이 활동했을 때 친구들이 잘 만나서 도와줘가지고 잘 있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없었으면은 저도 그냥 하다가 에이 하고 딴 데 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황도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익적인 일, 또 좀 뭐랄까 시대를 좀 잘 대비하려고 하는 일들이 사업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를 상당히 좀 배안시하는 게 있는데 전 지역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지방자치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젊게 일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없는지 녹색당 뛰시는 건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그건 중앙부대 얘기고 지방에서 당과 상관없이 좀 진출하셔서 공익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했던 주제들이 대부분 사회적 공익성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개인들이 계속 유지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으시니까 그럴 주변에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2년 뒤에는 선거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던 지점들이 선배들이 결국에는 쭉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선배들의 가끔 결정했던 게 그러니까 이해는 머릿속으로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뭐 공약들 들어보고 준비할 때 가보면은 이래서 들어가는구나를 그냥 머릿속에 처음에만 알았다면 실제 이제 지역에서 협동조합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치밖에 없다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점점 작년에 산불을 겪으면서 이런 재난과 어떤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지역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결국엔 지방자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야지 막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뭐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 도와주는 금이 또 내려가고 하는 절차가 너무 길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정치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같이 활동하는 어떤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점점 더 약간 정치를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지금 30 이제 후반대인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또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역에서 그것도 내 시의원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약간 어떤 용기와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지역 정치로 바뀔 수 있을까? 막 이런 약간 그 실패감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선배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갔긴 했음에도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또 이렇게 막 약간 미미한 지점들을 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단계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로 해야 되겠다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아마 뭐 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당분간 없습니다. 근데 2년 안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질문. 혹시 줌상에 제 질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혹시 줌상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김지순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당히 자발적이고 주체성이 강한 파운데이션으로 시작을 하셨음을 에너지가 팍팍 느껴져요. 여기 320km 멀리 있습니다. 원주에서. 네, 남쪽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나 함께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가지고 청년 네트워킹이 강릉에 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러워요. 감동받았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퍼머컬처라고 자연농법,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부분에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살리는 길에 제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2020년에 협동조합 법인 설립까지 해서 조금 전에 한동훈 원장님께서 지방자치 선거를 말씀 이렇게 멘션해 드린 거는 아마 이런 스트롱 파운데이션을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혹시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걸 왜 드렸느냐 하면은 강릉에
이런 커뮤니티 협동조합이 있다는 거를 우리 전국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이분의 액티비티 그리고 아까 동영상 보여주셨을 때 그 인터뷰하는 그 언어가 너무 마음이 막 타칭됐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과 이런 자료들은 또 추신수 선생님께서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까? 그 질문 드렸잖아요. 이런 액티비티를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게 제가 못하는 저희가 못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지방자치 선거, 그거는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에너지가 확산이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현탁 활동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앞에 얘기해 주셨던 퍼머컬처는 아마 재작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아마 실험적으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신 지역에서도 퍼머컬처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신 곳 주변에 그런 곳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일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어떤 활동들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뭐 좀 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작이, 기업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런 약간 그러니까 기업적인 마인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라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제 제가 이사장이었고, 이제 기업이라고 했으면 조금 기업적인 마인드도 공부도 하고, 마케팅도 공부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활동은 하지만, 이 공익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인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고, 네. 근데 그것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약간 비영리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상에는 택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거거든요. 택배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택배를 안 한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어떤 방향과 정체성의 싸움. 우리는 내일상해를 기후위기의 어떤 선택권으로 플랫폼을 뒀는데, 여기서 플라스틱을 쓴다? 여기서 택배를 한다? 약간 이런 싸움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레서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나온 거 2년 뒤에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업사이클링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그 만들어진 제품이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로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1년 반 동안.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이 교육이다 보니까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교육이 더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이 만들어지는 걸 두 번째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아이템을 엄청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단추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추, 뭐 고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든 거여서, 그러니까 이 지점들, 기업적인 마인드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어떤 방향성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 그 안에서 그걸 만들어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운영하면서 되게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고, 아무튼 저의 얘기로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셔줬다면 되게 감사하고, 그 에너지를 저도 다시 받아서 제 구성원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거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1기가 끝났다고 하면 2기에 뭐 전환, 생태드라마 내일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빨리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많은 액티비티와 그 스트롱 파운데이션에 갖다가 구축하면서 독서 모임까지 하셨어요.
네. 임원들의 인후병의 의식 현상 그런 것까지 해갖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들이 하신 일이 우리한테도 많은 에너지를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마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계속 진행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이 아니라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모임을 구성해서 고민을 할 때 뭐 환경운동연합, 뭐 녹색연합 이런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꼭 협동조합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뭐 교육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제 홍보, 그러니까 환경운동 활동가를 만드는 모임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게 협동조합보다는 지금 해 오신 내용은 환경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뭐 이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나. 그러면 후반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뭔가 문제의식이나 뭐 별로 정치를 좋아하지 않듯이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가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청년에서 약간의 청년의 중년으로 넘어가는, 중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선배들, 그동안에 계속 같이 했던 선배들이 있잖아요. 후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선배가 있는데, 선배들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의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 해주신 질문의 답변은 같이 활동했던 구성원들이 지역에서 다 시민사회 단체 간사 활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도 계속 이야기됐던 어떤 활동가의 중간 역할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시민사회 단체 한 단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계속 어떤 CMS, 후원금, 요걸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요거를 또 마련하기 위해서 연말이나 중간에 후원회도 하고, 후원주점도 하고 하는 요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또래들도 어느 순간 이제 시민단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에 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텀블버, 이런 것도, 와디즈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돈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된 게 하나가 경험이 있고, 보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팅했던 게 약간 공익활동이 더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그러니까 포분을 이랬죠. 허투루 쓰이는 어떤 세금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으로 풀어내자. 가 약간 큰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이 사업이 맞았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 그럼 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영역이 있긴 했지만 이제 영리로 넘어오면서 한 번도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 돈을 버는 걸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보자라고 실험했던 게 제일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후원금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약간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한 건 똑같이 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좀 또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자립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컸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떤 사업적인 모델들이 정말로 좀 기업적인 사업 쪽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다 약간 그런 활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남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좀 3년, 4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했을 때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다시피 뭐 활동과 사업이 구분됐어야 됐고,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제 돈을 벌면서 여기에 했었어야 되는 이런 구조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정리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2기 때 이게 다시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대신 실제 정말로 돈을 버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해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합원의 생각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각자 갖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요?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거는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막내 시민단체 막내에 갔을 때 20대 후반이었고, 바로 위 선배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갭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맨날 이제 같이 활동하고 뒤풀이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은 맨날 선배들이 미안하다, 내가 후배 양성을 못 해가지고 고생한다 하는데 그게 엄청 줬어요. 한 1, 2년은. 나는 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내가 강의했으면 저 말은 반복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와중 속에 막 가끔은 선배들이 이제 좀 자리를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꽤나 좀 많이 들었거든요. 초반, 중반 때. 근데 실제 이제 쭉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선배들한테는 고마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위치에 좀 버티고 있는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막 버텨서 어떻게든 그 안에 어떤 정체성을 좀 지켜서 가려고 하는 것들에 좀 고마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이제 강릉은 좀 특이한 게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 시민사회단체에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뭐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탄핵이 된 이후에 뭔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존재도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약간 시민사회 현실인 것 같고, 강릉은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시 밥을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좀 자존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의 조금 계속 갖고 있던 게 한 100이었으면 한 40은 좀 내려놓고, 왜냐면은 그 중간에 진짜 막 이제 안 봐 이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좀 만나서 밥 먹고 뭐 다시 해보자 뭐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더 네네.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망했다는 말씀을 간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안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망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협동조합이 교육을 안 해서 망가지는 협동조합이 다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해오셨어.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한 달에 2번씩 책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이 여태까지 그 어려운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까 좀 속이 답답해서 휴지기를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이 협동조합은 아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한 달에 2번씩은 뭐 공부를 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나서 밥을 먹고,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격려를 보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고 약간 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2번씩 만난 거는 협동조합 설립 전. 협동조합 학원을 모이지 않았어요.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교육하느라 바빠가지고 없는데, 밥은 진짜 자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성하는 지점은 협동조합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사업한다고, 뭐 활동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못했고, 거기에 반성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잘 조합원들한테 전달해가지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줌에 계신 남궁유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또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아주 좋은 얘기, 이해지향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 이제 교직에 있다가 이제 명예퇴직해갖고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사 모임에도 들어가고, 전공은 역사 선생인데 역사교사 모임도 다니지만 환경교사 모임도 다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저도 지금도 텃밭을 하고 있고, 또 생애학 활동도 10사람이 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크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현탁 선생님이 하신 활동을 들어보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희망이 그러시면 안 돼요. 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너무 잘 알아주고 계셔서. 근데 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 주신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와 경의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나요? 어디 질문 또 있나요? 또 있으세요? 아니,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질문하기보다, 좀 쉬시면서, 쉬기로 했다니까, 쉴 때 뭐 여행도 다니시고, 네. 다른 친구도 만나보시고, 다른 친구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놀던 애들도 좀 만나보시고, 그러면은 더 풍부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품을 뵈니까 아주 원만하시고 잘하실 것 같은 그 외모를 지니셔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법인통장 신용. 중거래 은행 신용. 저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연탁님과 그 강릉의 이제 생태전환마을 내일 협동조합을 다 엄청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마 서로가 되게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9시가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질문 하나만 받고 좀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혹시 이사장님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승현쌤 괜찮으신가요? 혹시 줌에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아까 못한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같은 활동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약간 참여자에 머물면서 그냥 그 정도 일반적인 단계의 그 인식을 이제 확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과 어떤 사람이 활동가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참여자 수준에 머무는가 약간 요즘에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또 활동가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의 전환을 좀 시킬 수 있을까? 그것들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잘 됐으면 안 망했을 텐데,
이게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막 그런 거 되게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막 하는데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막 같이 했다가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막 분노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가 약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약간 같이 했던 분이 되게 적극적인 어떤 참여자가 돼서 또 힘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중심에 아무튼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요즘 들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이제는 뭔가 나한테 어떤 뭐 금전적이 됐든 아니면 그냥 내 개인 어떤 이력이 됐든 그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뭘 참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20대 대학생부터 30대 직장인들 보면 그러니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간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지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명 한 명이 같이 할 때가 이제 소중해지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다시 70년대, 80년대 돌아간 느낌이긴 합니다. 약간 지금은 선뜻 나설 수 없는, 선뜻 뭐 할 수 없는 분위기에 한두 명이 같이 결합해주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걸 좀 하려면 좀 내려놔야 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활동가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만났을 때 그냥 그 만나는 시간 안에 최대한 좀 재미있고 계속 뭘 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 거를 좀 발견해서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이 있이 그냥 나의 어떤 커리어나 그냥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줘. 뭐 매달 뭐 예술인 뭐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 안에서의 느끼지 못한 어떤 것들을 느끼면은 그래도 뭐 계속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갈 사람 떠나간다. 다시 올 사람 온다. 그래서 그냥 그 하고자 하는 약간 공동체가 조금 뚝심 있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존버를 해야 되는군요. 네,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그냥 장난 삼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나루 2014년 할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약간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보자. 지금은 약간 목표가 명확합니다. 뭐 기회이기 때문에 만나고, 뭐 때문에 만나고, 어느새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근데 다시 하려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냥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서 만나서 한 명 오면 한 명을 놀고, 2명 오면 2명 놀고 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인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이 안 모이는 환경입니다. 2024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세대들은 또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한 게 경험이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의 20대 초반, 제가 일하는 직장도 20대 초반 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그 일이 끝이고 따로 만나는 걸 잘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세대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졌네요. 네. 근데 이제 모여서 오면 제일 좋은 거고, 땡큐죠 뭐. 근데 뭐 그렇게 계속 그냥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났을 때 밥 먹고, 밥 먹는 게 진짜 짱입니다. 왜냐면 진짜 밥을 불편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안 먹게 되고, 그냥 나 혼자 먹는 게 편하지,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니까 진짜 밥을 같이 먹는 자리들이 많아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인스타를 지우고, 그냥 지우셨다고요? 네, 지우고 이제 궁금하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 커피 마시자, 밥 먹자 해서 이제 평소에 못 뵀던 사람들을 그냥 전화해서 만나고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광고를 또 하시겠지만 어디였지? 남해 판프라의 그 지왕시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거기는 아예 진짜로 남해에서 본인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내일 들려주실 건데 다음 주에는 꼭 혼자 오시지 마시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 한두 명 또 끌어오세요. 근데 이제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거기는 아예 허허벌판의 남해라는 곳에서 진짜 그 판프라라는 거를 하기 위해 진짜 마을을 조성한 팀이고 지금도 이제 그 청년들이 계속 남해 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주변 원주에 있는 좀 주변 분들이 더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줌에 계신 분들도 이제 광고하셔가지고 줌으로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수 선생님이 화면을 띄워주셔가지고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어서 띄우셨나 아닌가요?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건 아니었고요.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살신 정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켰고요. 실은 저희 지역에 저는 한산 북서울 쪽에 있어요. 여기 반내에 대학이 되게 많거든요. 이 청년들과 어떻게 저희가 결합할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밥같이 먹자라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는 젊은 세대를 만날 때 좀 고민이 되는 게 괜히 꼰대라는 말이 듣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약간 접근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약간 용기가 좀 생겼어요.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먹는 걸로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릉에서 이렇게 원주까지 와주시고 또한 거의 10년에 걸쳐서 활동해오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신 지현타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탁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4번째 강좌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지황 대표님이시고요. 그분도 이제 그 남해군이라는 이제 농촌에서 판프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마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남해 자리 잡기 전에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제 원래 뭐 자기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을 안고 처음에 이제 해외로 무작정 떠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다양한 이제 마을들을 이제 탐방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촬영해서 파밍 보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상영회도 했었고 또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파밍 보이즈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이제 약간 청년 농부로서 많이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뭔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약간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밑바닥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개척해오신 분이라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전히 거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동해오셨고 또 그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고민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또 어떻게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아까 현탁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다음 주 강의 때도 또 많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